자, 두해비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기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그리고 장중에도 좀 많이 시끄러웠던 하루였죠. 바로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하락했다. 25% 하락했다. 소위 말하는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지금 종목 토론방이나 커뮤니티 가보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실적 박살 났는데 내일 하한가 가는 거 아니냐, 이거 재료 소멸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이전 영상부터 누누이 강조드린 게 뭡니까? 두해빌 이때까지 2025년도에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이 눈앞에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적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요, 당장 물건을 팔아서 실적이 찍혀서 오르는 실적 평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의 SMR 수주잔고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의 행정명령과 패권의 변화라는 거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성장주라는 거예요. 근데 세력들이 이런 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력들은 이 실적 쇼크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설 연휴를 앞두고 현금이 필요한 심리적으로 위축된 개미들의 투매 심리를 유도하고 싶어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소위 말하는 세론 뉴스 심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해빌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일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일의 중요한 일정과 그리고 앞으로 두해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실적까지 확실하게 체크 포인트 잡아드리면서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딱 한 글자 힘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300개 그리고 댓글 30개까지 도전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우리의 두해빌 94,300원까지 밀려버리면서 이 실적 발표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이 고가 라인에서 97,000원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 박스권을 유지를 시켜줬잖아요. 근데 처음에 신고가 돌파했을 때 1월 20일에 거래량이 2,400만 주였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엊그제죠, 거래량 1,600만 주 나와줬어요. 지금 상단 매물대 돌파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막대한 돈을 쓴 주포들이 고작 오늘 나온 실적 뉴스 하나 때문에 다 던지고 나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늘 나온 거래량 얼마예요? 1,1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간 세력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력들이 왜 안 나갔을까? 그럼 실적 발표를 봐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실적 발표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예요? 매출액이죠. 매출액 17조 578억입니다. 이 전년 대비 5%가량 상승해줬어요. 이게 매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이요, 마이너스 25%가 찍히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든 건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공시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변동 주요 원인은 두해빌 때문이가 아니라 자회사들의 영업이익 감소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원전과 가스터빈을 만드는 두해빌은요, 본업에 대한 펀더멘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잘 유지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단기 순이익 몇 퍼센트 찍혀 있어요? 마이너스 48%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기 순이익 때문에 시장에서 이 개인분들의 투매 그리고 세력들의 의도된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두산밥켓 이런 자회사 등의 부진은요, 이미 시장에 선 반영돼 있는 부분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은 지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정돼 있던 수치고 주가의 반영은 이미 선반영되면서 올라간 부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한 방의 이벤트가 한 번 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내일 이벤트 너무나 기대된다 하시는 분들 두산 힘내라 해서 힘이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서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해빌 일단 먼저 12월 달에 이 대규모 수주를 하면서 횡보를 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잖아요. 두해빌은 EPC 산업이에요.
뭐 설계, 조달, 시공 이런 산업들은 수주 즉시 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공사의 진행률에 따라서 뭐 5년이나 10년에 걸쳐서 돈을 나눠서 받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분기 실적보다는 지금까지 수주 잔고가 얼마나 쌓였는가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수주가 한 10조에서 15조 정도 됩니다. 그럼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매출과 이익률은요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밖에 없고 두에빌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전에 10월 달에 11월 달에 51%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요 작년 3분기 실적이 찍혔을 때예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폭은 51%나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승분 아직도 25%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고가 라인들을 무수히 많이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일의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가 뭐예요? 바로 내일 이 컨퍼런스 콜이에요. 2026년 2월 12일 15시 45분에 열릴 컨퍼런스 콜이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라는 겁니다. 이 컨콜에는요 2026년에 대한 이 두에빌 사업 전망과 SMR 공급 관련 그리고 가스터빈 매출 계획이 실제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뭐 SMR이나 MOU 체결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장 초반에는 하락을 연출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 때문에 공포심에 매도를 던진 개인분들의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량을 뺏기지 않고 저점이 나왔을 때는 잡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 컨콜에 맞춰서 주가가 엄청나게 튀어오를 거예요. 그때의 고점 그리고 이 컨퍼런스 콜에 대한 그 방향성에 맞춰서 고점에서 매도 신호를 안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대한민국은요 조정장이 들어옵니다. 2월 13일 뭐예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럼 내일의 컨퍼런스 콜과 함께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 명절을 앞둔 차익 매물들과 옵션 만기일에 대한 하락분이 같이 들어올 텐데 결국에는 새로운 뉴스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뉴스에 팔아라.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함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갈 거고요. 이런 부분들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어렵거나 차트를 보기 힘들 정도로 여유가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는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딱 두 글자 부산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 아침에 장전 긴급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잡아 드릴 거고요. 소통망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방향성에 맞게끔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겁니다. 결국에는 두에빌 무조건 팔아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근데 앞둔 일정이 뭐가 있어요? 바로 2월 13일 미국의 옵션 만기일과 명절을 앞두고 전형적인 한국의 조정 장세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함께 내일 컨퍼런스 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방향성을 보면서 우리가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그리고 주가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빠르게 매수를 해야 될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명절 지난 이후에 조정이 끝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매수로서 잡아가셔야겠죠. 근데 먼저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대응은 확실하게 중요한 포인트로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일 당장 얼마에 잡아야 되고 그리고 반등 나면 어디서 팔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V자 반등 패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두에빌 계좌 수익률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번 구간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로 딱 두 글자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두에빌 힘내자 해서 힘이라고 딱 한 글자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 앞으로의 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체크포인트 짚어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 두에빌 내일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때까지 고가를 많이 터치했기 때문에 세력들이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겪었기 때문에 한 번의 슈팅 나온다면요 확실한 고점에 대한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때까지 두에빌이 확실하게 강한 상승 뒤에는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고점에 대한 대응은 확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이런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뭐 API 같은 경우 보시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 발표 전후로 30만 6,500원까지 찍었다가 주가에 바로 하락을 보여줘요. 자, 세론 뉴스가 그대로 적용이 된 사례죠. 근데 이 APR의 주가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 끝났습니까? 아니죠. 아직도 여전히 이평선을 수렴하면서 주가는 끌어올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두에빌도 지금 이 구간 한 번 더 강한 슈팅이 나온 뒤에 단기 고점을 찍고 한 번 더 횡보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 뭐가 있어요? 큰 게 하나 나오고 있죠. 기사를 보시게 되면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월 말에서 3월 초면요,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우리 기업들한테는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는 이 카드로서 원전에 대한 카드를 꺼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미국 정부가 한국의 K원전 APR 1400을 먼저 제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형 원전을 수용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요, 이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완성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이걸 가지고 주가에 변동성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간 단기 고점 이후에 하락이 연출될 수 있지만 아직도 2월, 3월에는 일정이 남아있다는 거고, 이 주봉상 봤을 때 두에빌 어떻습니까? 잘 보시면 지금의 구간, 이 10만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매물대가 없으니까 더 가볍게, 더 쉽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구간 대응만 잘 하시고 우리가 2월, 3월에 빅 이벤트가 한 번 더 나왔을 때 잡아 가신다라면은, 그리고 저가에서 먼저 주워 가신다라면은 최소한 10만원, 11만원, 12만원까지는 갈 수 있고, 앞으로 4분기 실적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실적 뭐가 있어요? 1분기, 2분기 실적 때는 실적으로서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레벨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익의 갈림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주가의 상승, 오늘 실적의 대부분은 뭐가 찍혀 있어요? 결국에는 가스터빈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가스터빈 싹쓸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인도 물량에 대한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스터빈, 두에빌, 미국의 전 세계 5대 기업 중에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스터빈 공급 달라, 발주 넣어달라 하면 이미 미국의 4대 기업들은요, 가스터빈 2028년까지 물량 꽉 차 있다, 이런 말이 반복해서 돌아온다고 해요. 그럼 가스터빈도 결국에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두에빌 이전부터 이 10월 달에 실적 발표 때 딱 나와 있죠. 국산의 가스터빈 첫 수출을 하면서 미국의 빅테크에 공급을 했다는 소식에 주가의 상승폭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빅테크 누구예요? 테슬라의 xAI와 가스터빈 5기 공급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리고 두에빌 주가가 9만원까지 갔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메타와 원전 계약 체결 소식에 9만원을 돌파했지만 바로 메타와 미국의 빅테크와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구간 가스터빈만으로도 앞으로 실적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주가의 상승폭에서 우리가 12월 달에 10조에서 15조 정도의 SMR 수주들, 이게 한 번에 꽂히는 시점에는요, 두에빌 상승폭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이전에 2025년도의 영광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꽂히는 구간이 왔을 때는요, 두에빌 팔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매집해서 파동 속에서 타점 잡자. 근데 지금은 그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이 꽂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이런 지루한 구간 연출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명절 전에, 옵션 만기일 전에는 단기 고점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시면서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잡아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예요? 최소한 내일, 다가오는 내일입니다. 다가오는 내일 12일의 목요일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 포인트가 우리가 명절에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는지, 아니면 불안에 떠시면서 왜 못 팔았지 하는 이 운명의 갈림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간
대응이 좀 어려우시다, 차트를 보기 힘들 정도로 여유가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딱 두 글자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내일 장전 긴급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제가 아침 8시 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세부적인 대응 시나리오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 입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잡아 나갈 겁니다. 결국에는 이후에는 일정들이 있지만 우리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설 연휴를 앞두고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수익 국대화의 최적기라는 겁니다. 세력들이 명절 전에 현금을 확보하면서 그리고 개인들의 현금 확보 심리를 이용해서 주가를 눌렀을 때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정확한 타점에서는 물량을 늘려야 하는 최적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올 때에 대한 대응 그리고 반등을 할 때의 대응은요, 반등을 할 때의 매도 타점은요, 이거 혼자 고민하시면요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로는 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미털기, 변동성에 대한 대응들 제가 실시간으로 확실하게 안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마시고요. 당장 내일의 대응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셔서 우리 명절 전에 두 발 뻗고 자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인 연락처로 딱 두 글자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과 매수가 매도가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로 딱 두 글자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 9시마다 시초가 단타 종목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매수가 매도가 소통방 입장을 통해서 테마에 대한 주도주를 안내 드릴 거니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딱 두 글자 단타라고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이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했으나 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2% 감소했어요. 그 순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어닝 쇼크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는 결국에 이런 구간 세론 뉴스를 명심하면서 다시 한번 내일에 대한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두해밀은 앞으로의 실적은 이 SMR이 들어오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2026년 1분기, 2분기부터의 실적이 꽂히는 두해밀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응, 그죠? 우리는 올라가는 파동 속에서의 확실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을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내일 2월 12일에는 우리가 예정된 IR을 통해서 SMR에 대한 공급 계약들, 그리고 가스터빈 전망 사업들 2026년에 청사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3월에 이 트럼프의 대미관세법 이런 부분들 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 확실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실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신다면 현대건설, 우리기술도 충분히 주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도 지금 신진고가 근처를 찍고 있죠. 그리고 우리기술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테마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다는 거고, 두해밀 내일 같은 자리에서도 한번 마지막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수익 포인트를 챙기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말에 공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힘이라고 딱 한 글자만 적어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대응 잘 하시고요. 실시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